오늘은 야셀의 책의 60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씩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를 해요. 자연사하면서 이제 힉소스 왕조도 멸망을 하고 1584년에 그래서 급격히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억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야셀 책의 60장 1절 요셉의 형제들의 수명 자연사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1585년 60장 야셀의 책의 60장 1절 그 해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71년, 이집트 이주한 지 71년이 되는 해에 총리 요셉이 110세로 죽은 후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엘리바스는 3차 전쟁에서 사망해서 1638년 막벨라 굴에 전쟁이 일어난 후 1차 전쟁, 그 후에 2차, 3차 전쟁 때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전사했어요. 또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는 벌써 1년 전에 전쟁포로로 잡혀서 그 후에 1584년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기 그 직전에 전쟁포로들이 다 몽땅 다 도망갔어요. 그와 그의 모든 사람들 전쟁포로 1584년에 다 도망갔다. 그리고 이제 1583년 총리 요셉이 사망하고 2-3년 후, 그러니까 2년 후에 1585년 2년 후에 1583년에 스보가 앵기스의 군대,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의 군대에 전쟁 잘하는 그 군대 지휘관으로 앵기스를 유혹해서 야곱의 후손들과 또 애굽 18왕조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도모하다가 시팀 섬의 예쁜 여자 때문에 두 나라의 왕이 이제 전쟁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시팀 섬에 아주 예쁜 여자 청혼차 왔다가 이렇게 서로 경쟁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요. 자, 야셀의 책의 60장 2절 1583년 그 스보가 69세에 이집트 전쟁이 일어나서 1584년 포로에서 탈출 후 1년 지나서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 군대의 지휘관으로 취직을 했다. 자,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 왕이 이집트 야곱의 아들들에게 복수를 갚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 명성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앵기스가 그 스보를 크게 존귀히 여기며 영접하였다. 그가 에서의 손자 스보를 그 앵기스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야셀의 책의 60장 3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앵기스의 왕과 그 백성들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 스보가 앵기스 통짜 왕의 군대 지휘관으로 여러 날 있으면서 결국 1581년에 이제 전쟁을 이제 하자고 이게 부추기는데, 그 당시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그 군대에 있으면서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출발하기 그때에 점을 쳐서 패전이라는 걸 받아냈어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무산이 됐어요. 전쟁 출발이 안 됐고 야곱의 후손들과 전쟁 도모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야셀의 책 60장 4절 에서 손자 스보가 앵기스 왕으로 하여금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이집트 18왕조하고 이집트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가자고 유혹을 했으니
그 형제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1차 전쟁 야곱 147세 그때 사망과 막벨라 굴에서 장례 행사를 방해하던 에서가 막벨라 굴 장례 행사를 방해하다가 현장에서 피살이 됐고 목이 잘려서 죽었고 그 야곱의 아들들과 에서의 아들들이 막벨라 굴에서 우발적으로 전쟁이 벌어져서 1차 전쟁이요. 에서가 그 자리에서 피살이 됐고 40명이 전사 또 나머지는 전쟁포로 잡혀가서 그 이어지는 원한 전쟁으로 인해서 2차 때에는 에서의 시신을 뺏기 위해서 힉소스 왕조의 수도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전쟁을 벌였는데 에서의 아들, 에서의 손자 스보가 거기서 체포가 돼서 전쟁포로 잡혀요. 자, 1583년에 야셀의 책 60장 5절. 자, 그러나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 통짜 왕이 에서 손자 스보의 말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선제 공격 전쟁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 이는 앵기스가 야곱의 아들들의 힘과 그들이 에서의 아들들과의 전투에서 에서의 군대에게 행했던 일 야와 전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야셀의 60장 6절. 에서의 손자 스보는 그때 앵기스의 통짜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 복전에 매우 크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계속해서 애굽 18왕조와 전쟁을 하자고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 에서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자고 그들 앵기스 왕을 유혹했다. 그러나 앵기스 왕이 스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 야셀의 책의 60장 1582년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자 때문에 생기는 전쟁이에요. 한쪽에서는 계속 스보가 전쟁하러 가자고 꼬시고 할 때에 앵기스의 부하들이 와서 저기 시팀 섬에 가니까 얼마나 예쁜 여자가 있는지 아주 진짜 아주 최고입니다. 아주 예쁘고 아주 잘생기고 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앵기스 왕이 메신저를 보내서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러면 내 왕비로 후궁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메신저를 보냈는데 그것도 승인이 됐어요. 올컨이 이렇게 잘 됐는데 그 승인하기 이제 다 끝나고 일이 잘 돼가지고 떠나가는데 또 이탈리아에 있는 왕의 메신저리 또 도착을 해서 또 청혼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부결이 됐고 결국 두 나라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야살의 책의 60장 1582년 청혼 전쟁 스토리가 완전히 전환이 돼요. 한쪽 편에서 스보가 앵기스 왕을 부추겨서 계속 전쟁하러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청혼할 일이 생겨가지고 결국 그 예쁜 여자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이탈리아하고 전쟁을 해요. 자, 야살의 책의 60장 7절 그때 시팀 땅에 뿌짐나라고 하는 그 성읍에 한 사람이 있었다. 뿌짐나라는 성읍이에요. 시팀 섬의 뿌짐나 마을. 그 이름이 우지였다. 그가 시팀 섬의 자손들에 의해서 변질이 돼서 신격화가 되었다. 그는 우주라는 그 사람은 죽었다. 그 사람이 아들이 없었고 오직 딸 하나가 있었으니 그 여자의 이름이 자니야, 우주의 딸 자니야. 60장 8절. 그 처녀의 이름이 자니야라. 그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하고 지식이 있었으니 그 온 땅에 그녀와 같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 굉장히 예뻤어요. 야살의 책의 60장 9절. 사르디니아의 섬 남쪽 누미디아의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 통치자 왕의 백성들이 그녀를 보고 앵기스 왕에게 나가서 그녀를 매우 칭찬하였다. 앵기스 왕이 사람에게 시팀 섬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녀 자니아를 아내로 삼고자 청혼하였다. 시팀 섬의 자손들이 그녀를 앵기스 왕에게 아내로 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민수기 25장 1에 시팀은 시팀 골짜기고
가난 아카시아 나무 이름 언약궤를 제작하고 해서 이렇게 26번이나 나오는데 그 가구용 제작하는 그 시팀하고는 철자가 달라요. 발음은 똑같지만 철자가 달라요. 지금 말하는 시팀 섬은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사이프러스 섬. 자, 1582년 야세제 60장 10절 앵기스의 메신저들이 그들이 여행 이제 일이 잘 됐으니까 귀국을 해서 이제 빨리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귀국을 위해서 시팀 섬에 항구로 나와서 배를 탔다. 자, 앵기스의 메신저들이 배를 타고 이제 출발했을 때 비벤투 이탈리아 중부의 띠르누스의 왕의 메신저들이 시팀 섬에 도착을 했다. 이들도 청원차 배가 입항을 했어요. 이는 비벤투의 통짜왕 띠르누스도 자니아라는 그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청혼하고자 그들의 메신저들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이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띠르누스 왕에게 그녀에 관해서 칭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그의 모든 종들을 그녀에게 보냈던 것이다. 야셀의 책의 60장 1절 비벤투 이탈리아 반도의 통짜 왕 띠르누스의 종들이 시팀섬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해서 자니아의 딸을 이탈리아 비벤투의 통짜의 띠르누스 왕에게로 아내로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야셀의 책의 60장 12절 시팀섬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자니아를 그 이탈리아 비벤투의 왕 띠르누스 왕에게 줄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의 통짜 왕 메신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취할 것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의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처녀 자니아란 그 처녀를 비벤투의 통치자 띠르누스 왕에게 주기 위해서 아프리카 디나바의 앵기스에게서 뺏어올 수가 없다. 야셀 책이 60장 13절 우리가 앵기스를 크게 두려워하고 있느라 그가 우리를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멸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의 주인 비벤투의 통치자 왕 띠르누스에게 가서 그가 디나바의 앵기스 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 완전히 쪽팔리는 그 소리를 했어요. 야셀 책의 60장 14절 비벤투의 통치자 왕 띠르누스의 메신저들이 시팀 섬의 자손들의 모든 말을 듣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시팀 섬의 자손들의 모든 말을 전했다. 야셀의 책의 60장 15절 시팀 섬의 자손들이 앵기스에게 기념물을 보내며 이제 어떤 정보를 극비를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보소서 이탈리아 비벤투 통짜 왕 띠르누스가 자니아를 아내로 삼고자 우리에게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비벤투의 띠르누스가 당신을 대항하여 당신을 적대적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의 온 군대를 지금 모았다고 합니다. 그가 당신의 형제 루쿠스와 먼저 싸우고 루쿠스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루쿠스 쪽을 지나서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 그 후에 앵기스 당신한테 가서 전쟁하기 위해서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곧바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라는 그런 정보를 줬어요. 1582년 야셀의 책의 60장 16절 시팀 섬의 자손들이 앵기스에게 기록하여 보낸 말들을 앵기스가 듣고 그의 분노가 점화되었으니 그가 일어나서 그의 온 군대를 모으고 바다의 섬 이렇게 바다의 섬을 거쳐서 사르디니아의 그 형제 있는 그 사르디니아로 갔다. 그가 그 사르디니아의 통치자 루쿠스에게로 나갔다. 60장 17절 그 루쿠스의 아들 리블로스가 삼촌 앵기스가 그의 아버지 루쿠스
루쿠스의 형제 앵기스가 오고 있다는 전가를 듣고 그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삼촌을 영접하기 위해서 항구로 나갔다. 조카가 삼촌에게 입 맞추고 그를 안았다. 조카 니블로스가 앵기스 왕에게 말하되 삼촌, 당신 나의 아버지의 평안을 구할 때 내가 비벤투의 통짜 왕 띠르누스하고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삼촌이 내가 삼촌과 당신 함께 같이 비벤투 왕과 전쟁하러 나갈 것입니다.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나 니블로스를 그 아버지 누클루스의 군대 장관, 전투사령관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요청하소서 하니 이에 삼촌 앵기스가 그렇게 하였다. 그가 그 형제 루쿠스에게 나갔고 그 형제가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가 그의 평안을 구하였다. 1582년 야세르책의 60장 앵기스가 그 형제 루쿠스를 평안을 구하고 그의 아들 니블로스를 그의 군대 장관 전투사령관으로 삼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루쿠스가 그렇게 하였다. 앵기스가 그 형제 루쿠스하고 일어나서 비벤투의 통짜 띠르누스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으니 그들과 함께 군대가 많으며 백성들의 숫자가 많더라. 60장 19절 그가 그 배들 선박들을 타고 나갔으며 그들이 아시토라시 지중해 연안의 지방으로 들어갔다. 비벤투의 통짜왕 띠르누스가 그들을 향해 나오더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주 나오는 거야. 이는 그가 사르디니아의 지중해 가서 그곳에 사르디니아를 먼저 멸하고 그 후에 사르디니아 섬에서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함이었더라. 야사라 책의 60장 20절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가 캐노피아 골짜기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그들 사이의 전투가 매우 치열하였다. 야사라 책의 60장 21절 사르디니아의 통짜 왕 루쿠스에게 그 전투가 버거웠으니 그 루쿠스의 모든 군대가 쓰러지고 그의 아들 니블로스 전쟁사령관 역시 그 전투에서 전사했다. 60장 22절 그의 아버지의 형제 앵기스가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니블로스를 위하여 금으로 만든 관, 이제 전쟁에서 전사했으니까 그 관에다 담아서 매장하기 위해서 그 관을 만들고 그를 그 안에 넣었다. 앵기스가 다시 띠르누스를 향해서 전쟁을 벌였다. 앵기스가 그보다 더 강하였다. 그가 그 띠르누스를 죽였다. 그가 칼끝으로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쳐 죽였다. 앵기스가 그 형제의 아들 니블로스와 그 형제 루쿠스의 군대의 원한을 갚았다. 60장 23절 띠르누스가 죽었을 때 그 전투에 살아남은 자들이 손이 약해졌다. 이에 그들이 앵기스와 그의 형제 루쿠스 앞에서 달아났다. 야살책 60장 24절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가 알바누와 로마 사이에 있는 큰 길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칼끝으로 띠르누스의 온 군대를 쳐 죽였다. 야세르책의 60장 25절 사르디니아 통치자 루쿠스가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노쇠로 만든 관을 만들었다.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전사했으니까 삼촌은 금으로 만들었다는데 아버지는 노쇠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의 아들 니볼로스를 그 안에 넣고 그를 그곳에 묻었다. 야세르책의 60장 26절 그들이 그 큰 길 위에 큰 탑을 세우고 그들이 그 이름을 니블로스라고 이름을 따 지었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또한 비벤투의 통짜 왕 띠르누스를 니블로스와 함께 그곳에 묻었다. 그러니까 한 언덕에 두 시체를 묻은 게 아니고 한쪽 언덕에는 니블로스, 한쪽에는 띠르누스를 이렇게 한 거예요. 따로따로 언덕이 달라요. 야세르책의 60장 보라 27절 보라 알바누와 로마 사이에 있는 큰 길 위에
한편에는 니블로스의 무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띠르누스의 무덤이 있도다.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야세르세기 60장 28절. 전쟁 후에 니블로스를 장사 지내고 그의 아버지 루쿠스와 그의 군대가 함께 사르디니아로 돌아갔다. 그의 형제 앵기스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비벤투로 쳐들어갔다. 비벤투로 쳐들어가서 다 몰살을 시키려고 이제 갔는데 야세르세기 60장 29절. 비벤투 이탈리아 반도의 거주민들이 그 앵기스의 명성을 듣고 그를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울며 애원하며 그를 전쟁 패배로 적장의 왕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다. 비벤투의 거주민들이 앵기스에게 애원하며 그들을 죽이지 않기를 그들의 성읍을 멸하지 않기를 간청했다. 이에 그가 그렇게 하였다. 이는 비벤투가 그때 시팀의 섬의 자손들의 성읍들 중 하나, 창세기 10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로 인지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이 양아치 왕이 앵기스가 시팀 섬의 예쁜 여자를 보고서 그 여자를 자기 마누라로 삼기 위해서 청혼을 했는데 또 양아치 그 왕이 비벤투의 왕 띠르누스 왕이 또 그 소문을 듣고서 또 이렇게 청혼을 요청하다 보니까 두 왕이 한 여자를 놓고 싸우는 꼴이 됐어요. 결국 그 전쟁에서 아프리카 디나바 앵기스 왕이 이제 승전을 했고 그래서 그 비벤투의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비벤투의 거주민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려고 했더니만 거기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백인들이고 또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시팀 섬에 있는 그 여자하고 동일 족속이다. 동일 족속. 백인들 동일 족속. 그 비벤투에 있는 그 여자들이 동일 족속의 백인들. 그래서 결국 쉽게 말해서 양아치가 시팀 섬의 예쁜 여자와 혼인하라고 번의를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탈리아 전쟁에서 적의 민족이 청혼한 여자와 같은 백인 민족이라서 그 체면을 차리고 사륙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그 얘기예요. 야세르체기 60장 30절. 그날 이후로 사르디니아 앵기스의 그 군대들이 시팀 섬으로 약탈하거나 노략질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예쁜 여자하고 혼인하려고 양아치 그 부대의 똘마니들이 양아치 해적질 짓거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해적질을 하러 나갈 때마다 앵기스의 군대 지휘관 에소가 그들과 함께 따라 나가려고 하였다. 야세르세기 60장 31절. 이 일 후에 앵기스가 그 군대와 함께 방향을 바꿔서 그들이 뿌집나의 성읍으로 나갔다. 그 예쁜 여자가 있는 뿌집나, 앵기스가 우제의 딸 자니아를 아내로 취하고 그녀를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그의 성읍으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해서 혼인이 됐어요. 자, 수보가 68세에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또 다시 전쟁을 하자고 부추기는 그 상황이 나와요. 근데 전쟁을 부추긴 것이 실패를 해서 결국 시팀 섬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년 동안은 용병으로 해서 돈을 크게 벌고 또 73세에는 이제 결국 시팀 섬의 통치자가 돼요. 여기까지